자동차 접촉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고 상대는 들어오던 중 회전 구간에서 상방 과실로 상대차 앞 범퍼와 문짝에 약간의 흠집이 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확인 결과 상방 과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100대 0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보험 청구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험료를 타내려는 속셈으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럴 때 저도 맞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보험 사기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를 확대시켜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어떤 과보가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교통사고를 통계를 내보면 100% 쌍방과실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그러니까 비율은 다르지만 쌍방과실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70%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과실이라도 예를 들면 9대 1, 8대 2, 7대 3, 6대 4, 5대 5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지는 예는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이 사고 중에서 쌍방과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20-30% 정도가 또 일방적 사고, 일방적 과실로 이루어지는 예가 있다. 예를 들면 뒤에서 갑자기 와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들어받는 경우도 있고 세우는 차를 들어받는 경우도 있고 그 실수로 그냥 차가 미끄러져서 들여받는 경우도 있고 운전 미숙으로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옆구리든 앞구리든 뒤든 하여튼간 그냥 세워놓은 차를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실수로 와서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100% 100대 0의 과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차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서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 대부분 7대 3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쌍방과실로 판명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자의 내용도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들어가면서 교차하면서 긁히거나 부딪혔다. 범퍼가 상했다. 이것은 보나마나 쌍방과실입니다. 단 5대 5일 수도 있고 6대 4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경우는 쌍방과실이다. 그런데 뭐냐면 100대 0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막 보험 청구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100대 0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들 직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즘에 조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보험 손해사정, 보험 손해사정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걸 판가름할 수 있고 또 보험회사 직원끼리도 비디오 판독, 블랙박스 판독을 하면 몇 대 몇의 과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0을 주장한다 해서 이게 100대 0이 되는 게 아니다. 양쪽 보험사가 블랙박스도 보고 또 현장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건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5대 5, 때로는 6대 4, 때로는 7대 3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쌍방과실로 판명이 난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직원에 맡겨서 또 손해사정에 맡겨서 이걸 처리해도 되고 또 별게 아니고 경미한 경우는 서로 합의를 봐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의 내용은 정말 경미한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막 과실을 100대 0이라고 주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피곤하게 해서 마치 자기가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타내려는 심보를 갖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질량 낮고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앞뒤 분별력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막대 먹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과실이 10%가 줄었다 합시다. 예를 들면 6대 4인데 7대 3이 된 거예요. 주장을 해가지고. 때로는 5대 5인데 6대 4가 됐거나 또 6대 4가 7대 3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과실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변동된 것만큼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빡세게 주장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싸움질하고 막 억지 주장을 해서 자기가 10% 정도 그 과실을 면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 근데 몇 퍼센트 지불하게 되느냐? 최소 10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에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더 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1000만 원 아프게, 가슴 아프게, 찢어지게 나가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 이익을 본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자 쳐가지고 10배로 1000만 원 이상 아픔으로 그 돈이 나간다.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닙니다. 딱 봐서 이건 쌍방과실이다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주고 잘 심사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해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상책이지 그걸 생짜를 부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바로 그 애를 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절대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에 가서 눕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짝 범퍼가 긁혔어. 근데 하면서 병원에 가서 누워 막 검사하고 그것도 아주 경미하게 범퍼만 살짝 긁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달리다 보면 언덕 넘어갈 때 있죠. 털크덕 이 정도도 아니야. 살짝 부딪히면 그 충격이 털크덕 언덕 넘어가는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살짝 경미하게 부딪혔어.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어깨 아프다, 목 아프다 하면서 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하고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허위 진단을 끊기도 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이게 얼마나 경미한 사고인지 다 보여요. 살짝 긁혔구나, 살짝 부딪혔구나, 아주 미세한 충격이구나 다 보인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눕고 보험료 받아 처먹으려고 왜 처먹는지 얘기해 줬어요? 얘기한 이유를 알겠지? 받아 먹은 게 아니라 받아 처먹은 거야. 우리는 받아 드시는 게 있고 받아 먹는 게 있고 받아 처먹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살 부려가지고 억지로 받아 먹는 건 받아 처먹는 거다. 이렇게 받아 처먹게 되면 그 대가는 10배 이상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나름대로 큰 충격이 왔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아플지라도 이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만약에 커, 그러면 서로 명함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 받고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보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아프지만 혹시라도 아프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는 건 좋아요. 충격이 클 때는. 이렇게 합의를 해놓는 건 좋지만 살짝 진짜 경미한 충격, 정말 이렇게 차가 덜크덩 하는 정도도 안 되는 충격, 그런 충격을 가지고 이렇게 CCBB를 따지면서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웬만한 건 범퍼 끌키거나 문짝 쪽 끌킨 건 서로가 합의 봐가지고 몇십만 원씩 물어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보험 처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설령 보험 처리하더라도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엄살을 떨면서 보상받으려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명절 때 이렇게 쫙 이렇게 가족 다 태우고 이렇게 시골을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하는 중이었어요. 명절 때니까. 근데 갑자기 보세요. 앞에 차가 막혔다 풀렸다 하니까 이제 가다가 섰다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딱 쓰니까 저도 딱 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뒷차가 방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냅대 와서 그냥 받은 거예요. 제 차를. 받았는데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차가 다 부셔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보니까 아니 하나도 안 부셔진 거예요. 제 차가. 신기할 정도예요. 안 부셔졌어요. 근데 앞에 차는 제가 이름도 기억나요. 그 차가 무슨 차냐면 그 세피아라는 자동차였어요. 옛날 세피아 알죠? 그 세피아라는 자동차였는데 그 차는 범퍼가 다 쭈그들었어. 그러니까 범퍼가 접혀버린 거예요. 범퍼가 접혔고 앞에 그 범퍼라 그러지. 범퍼도 쭈그러들고 그 본넷도 있지. 이것도 반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야. 제 차는 멀쩡한데 왜 저 차는 저렇지?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멀쩡해.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봤더니 제 차가 좀 더 넓고 그 차가 낮아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밑구녕으로 들어간 거야. 밑구녕으로 들어가면서 범퍼가 충격을 받으면 범퍼 윗부분을 받은 거죠. 범퍼 윗부분을 받으니까 이 본네트가 쭈그러들고 이 그쪽은 또 차가 제 차보다 약한 차다 보니까 이 범퍼도 좀 깨지고. 근데 이제 제 차를 가만히 보니까 범퍼만 기스가 났고 이렇게 푹 들어가야 뭘 보상을 받든지 하는데 아니 보세요. 푹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기스만 이렇게 난 거야. 약간.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저 차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니 내 차는 멀쩡하고 저 차는 많이 부셔졌으니까 내가 막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미안한 생각. 아니 내가 바쳤는데 내가 미안한 거야. 그리고 내 차가 어떻게 푹 들어갔거나 뭐 해야 뭐 보상을 받든지 이거 범퍼를 물어달라고 할 텐데 경미하게 끌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면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보험 처리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차가 많이 부셔졌고 이렇게 세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하겠다고 막 이렇게 보험회사 부른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내 과실이 있냐 없냐 물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 선생님 과실이 없대. 자기가 와서 받았대. 그럼 됐다. 그러면 당신이 뒤에서 와서 서 있는 차를 받았으니까 100% 당신 과실이다. 당신이 이걸 인정하냐니까 인정한대요. 그러면 여기 메모지다가 그 20년 전이니까 이게 휴대폰 이런 걸 찍는 것도 알죠?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찍잖아. 이렇게 녹음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날로그 형태로 있지.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쓰라 그랬어요. 뭐라고 쓰냐면
현재 교통사고는 100% 누가 과실이고 뒤에서 받았음. 이렇게 그걸 한 장 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 받고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적고 거기다 딱 쓴 거예요. 각서를. 쓴 다음에 딱 가지고 나서 우리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어디 아픈 데 있냐고. 그거 없대요. 아니 있다고 했으면 또 병원이라도 가볼 텐데 그러니까 아프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 모른대. 아니 그리고 내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고 모른대.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걸로 됐다. 제가 그러면서 이 각서를 받은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은 지금 아픈 사람이 없다. 오늘은 아픈 사람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많이 아프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하마. 그리고 만약에 안 아프거나 문제가 없으면 연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한테 보험 처리하지 말고 당신 차나 고쳐라. 이해가 됩니까? 그냥 나한테 보험 처리해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범퍼 보다시피 멀쩡하다. 이거 끓긴 거 내가 나중에 칠 알지? 이거 칠하는 거 알죠? 살짝 칠해서 다니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이거 보상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냥 가라. 그냥 가고 당신 차나 잘 고쳐라. 그렇게 합의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응? 연락할 일이 없었다. 근데 그 충격은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어요. 꽝 했으니까. 그리고 그 본네트가 반이 쭈그러들 정도로 세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야 이게 좀 이 차가 좀 튼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제 차가 그 차보다는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내 차는 멀쩡하고 그 차가 부셔진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한 푼도 보상받지 않고 그냥 합의해주고 끝냈다. 근데 요즘 만약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았으면 아마도 다 가족끼리 누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교통사고라는 건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보상 심리를 갖고 안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고 눕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며칠 그냥 다녀봐서 큰 무리가 없으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르게 쓰고 기운을 바르게 쓰면 경미한 사고는 다 스스로 풀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타박상이 있어도 스스로 금방 해결이 되고 금방 좋아진다. 내가 기운을 좋게 쓰면. 근데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어디 아플 거야, 어디가 아픈 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어디가 좀 아픈 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 부정심리를 갖게 되면 탁한 기운에 의해서 더 아프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보험 보상받을 심리로 과대 치료를 받으려 하거나 과대 보상 받으려고 엄살을 떨거나 과대적으로 이 보상 심리로서 상대를 어렵게 만들거나 마음 아프게 만들거나 합의를 안 해주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일부러 합의를 안 해주고 속을 썩이는 분들도 있어요. 더 애를 태워야만이 보상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보상 심리로 엄살 부려가지고 공짜 돈을 받게 되면 10배로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똑같은 피해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지혜롭게 운영을 해야 되며 지혜롭게 그 환경을 처리해야 되며 상대도 마음 안 아프고 나도 마음 안 아프게 바르게 처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라 이 뜻은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억울한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 안전장치는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엄살을 떨지 마라. 보험 처리든 사고 처리를 안전하게 서로가 피해 없게끔 보험 처리도 하고 안전하게 대비해 놓는 건 좋아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러나 내가 지나친 엄살로서 지나친 나쁜 심보로서 상대가 100% 과실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나쁜 욕심을 채우려 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살 피우고 말도 안 되는 보험 청구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 세금이 말도 못하게 빠져나가고 그 엄살 떠는 비용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원 가족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고 우리 국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익이 생길지는 몰라도 반드시 10배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